대부분의 남성은 우리가 깨질까 봐 두려워하는 듯한 손길로 여성을 대합니다. 부드럽고 망설이며 불확실한 움직임이 그들의 손끝을 지배합니다. 혹은 반대로 마치 물건을 다루듯 거칠게 움켜쥐기도 합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본질적으로 잘못된 접근입니다. 우리를 제어할 수 없게 만드는 무심결의 숨결을 끌어내는 7장면이 존재합니다. 나는 그 순간들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움직여야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 나는 그녀가 무릎을 꺾고 저항을 잊게 만드는 7개의 제스처를 펼쳐 보입니다. 5번째는 목선의 주장입니다. 그것은 숨이 튀어나오고 등이 굽혀지며 완전히 마음을 맡기게 만드는 동작입니다. 우리 자신이 놀랄 만큼 강렬합니다. 이 7장면을 펼치기에 앞서 왜 대부분의 손길이 허공으로 흩어지는지와 왜 특정한 순간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오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남자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효과를 기대하며 무작정 손을 뻗습니다. 상처가 두려워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손길을 보입니다. 혹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 너무 거칠게 다가갑니다. 어떤 순간에 어디가 더 민감한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특정한 존재 방식에 반응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체와 기억이 짜인 어떤 실체입니다. 그 지점을 올바른 리듬으로 건드리면 무심결의 소리와 호흡이 새어나옵니다. 반대로 어긋나면 아무 반응도 혹은 불편함만 남습니다. 여기에 빈틈은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알아야 할 때를 추측하고 있고 확신을 가져야 할 때 주저합니다. 표현해야 할 순간에 표면만 스치고 지나갑니다. 주장을 해야 할 때에는 세심함 대신 망설임을 택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 7장면은 단순한 로맨스 기술이 아닙니다. 신경이 모여있는 지점을 깨우는 존재 방식, 그것이 생리적 반응을 촉발합니다. 이 리듬을 이해하면 말하기 전에 이미 공기가 달라지는 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터치샵 1, 균형의 중심을 읽다. 이 장면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긴장으로 관계의 균형점이 살짝 흔들리며 미묘한 반응을 만들어낸다. 단순한 움직임 같지만 존재의 무게가 실린 한 제스처가 공기의 흐름을 바꿔놓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3대의 중심을 진심으로 느끼지 못한다. 스쳐 지나가듯 말하거나 순간만을 인식할 뿐이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 의미를 이해했다. 가까이 서 있었을 때 그의 시선과 기류가 조용히 내 중심에 닿았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고 나의 의식은 잠시 멈췄다. 그것은 어떤 계산된 반응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난 변화였다. 그의 존재는 강했지만 결코 위협적이지 않았다. 마치 나를 지탱하고 있다는 듯 부드러운 합신으로 공간을 채웠다. 그때 나는 완전히 그 분위기 속으로 녹아들었다. 단순한 시선의 교류가 이렇게 강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한 사람의 존재감이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깊이 전해질 줄 몰랐다. 균형의 순간에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다. 감정과 신뢰가 교차하는 그 지점은 몸이 아닌 마음의 축을 건드린다.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연결의 신호이며 서로의 신뢰를 시험하는 순간이다. 방법은 이렇다. 3대의 움직임이나 말보다 그가 내는 공기의 리듬을 읽어라. 시선의 높이, 숨의 속도, 공간의 간격 속에서 중심을 찾아라. 이 힘은 과하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마음을 고정하라. 가까이 있을 때 침묵은 대화를 대신한다. 단단한 합신과 일정한 호흡이 감정의 파동을 만든다. 그러면 미묘한 변화가 일어난다. 공기의 온도가 달라지고 시선이 멈춘다. 3대는 자신도 모르게 집중한다. 그 순간은 놀람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다. 두 사람은 그 조용한 중심이 깨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균형의 순간은 시작일 뿐이다. 그것은 굴복이 아닌 이해의 시간이며 진정한 주도는 다음 장면에서 드러난다. 서로의 움직임을 지탱하는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터치샵 2, 균형의 그립 양손으로 그녀의 중심을 단단히 지탱하면 완전히 집중된 몰입의 순간이 찾아온다. 그 순간은 단순히 손의 힘이 아니라 존재의 확신에서 비롯된다. 한 번 누군가가 내 중심을 단단히 잡아주던 때가 있었다. 그의 손은 양쪽에서 나를 안정된 압력으로 감싸며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지탱했다.
그 손길은 지배가 아니라 안내처럼 느껴졌다. 마치 그가 내 움직임의 리듬을 알고 나를 그 속에 맞춰 이끌고 있는 듯 했다. 그의 손은 방향을 잡고 나는 그 리듬 안에서 스스로를 맡겼다. 그 짧은 순간 나는 완전히 표명 속에 있었다에 단단하지만 부드러운 손길이 어떻게 한 사람의 존재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깨달았다. 그의 손길이 만들어낸 감각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움직임과 호흡을 함께 조율하는 언어였다. 그는 나를 가까이 이끌었고 나는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로 맞물리자 공간의 긴장이 사라졌다. 그 순간 나는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리듬 속으로 들어갔다. 단순한 균형의 움직임이 그렇게 강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내게 놀라움이었다. 허리와 엉덩이에서는 몸의 중심이 흐르는 길이다. 그곳은 균형과 방향을 잡는 축이며 누군가가 그것을 단단히 지탱해준다면 그 신뢰감은 곧 감정의 안정으로 번진다. 그 부위는 아주 미세한 압력에도 반응하며 인간의 본능적 안정 욕구를 자극한다. 확고한 손길은 신뢰의 신호를 보낸다. 우리는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의 무게를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을 놓는다. 방법은 이렇다. 양손으로 3대의 중심선을 단단히 감싸되 움직임을 구속하지 말라. 손가락으로 그녀의 몸의 윤곽을 따라 자연스럽게 지탱하라. 그녀의 균형을 함께 맞추며 가까이 이끌되 억지로 끌지 말라. 이 제스처는 대화 중이든 침묵 속이든 신뢰를 교환하는 언어가 된다. 손의 압력은 단단하되 따뜻해야 한다. 움직임을 함께 맞추어 나가며 그녀가 당신의 리듬을 느끼도록 하라. 그러면 공기의 흐름이 바뀐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손길에 몸을 기울인다. 숨결이 달라지고 눈빛이 짙어진다. 그녀의 몸이 당신의 중심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서로의 리듬이 맞아떨어질 때 감정의 파동이 깊어진다. 그녀는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손길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온다. 그 순간의 침묵은 복종이 아닌 신뢰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 균형의 그립은 단지 신뢰의 무게를 보여줄 뿐이다. 그녀의 내면 깊숙한 취약함을 일깨우는 것은 그 다음 장면에서 드러난다. 목선을 따라 손끝이 스칠 때 감정의 문이 서서히 열린다. 파츠이샵3 신뢰의 숨결 목소리 없는 대화가 오가는 순간 공기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른다. 누군가의 시선이 목선을 스치듯 지나가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인식한다. 그 감각은 단순히 불안이 아니라 믿음과 경계가 교차하는 자리에서 피어나는 긴장이다. 그날 한 사람이 내 앞에 섰다. 우리는 말없이 마주 서 있었고 그의 존재가 내 시야에 닿는 순간 주변의 소음이 모두 멎었다. 그의 숨결이 공기를 가르며 내 근처를 스쳤고 그 찰나의 정적 속에서 나는 스스로의 심장을 들었다. 그것은 어떤 의도도 없이 일어난 인간적인 반응이었다. 그의 태도는 확고했지만 부드러웠다. 그는 나를 제압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존중하며 공간을 지켜주었다. 그 순간 우리는 단지 눈을 마주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안정감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그 시선 속에서 내 마음이 서서히 풀려나감을 느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혐오이었다. 오목이라는 부위는 인간에게 가장 솔직한 신호를 보낸다. 누군가의 시선이나 존재가 그 근처를 스칠 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반응한다. 그것은 신체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노출된 만큼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 자리이기에 그곳에서 느껴지는 긴장은 경계이자 연결의 상징이다. 그때의 분위기는 이랬다. 공기가 잠시 멈춘 듯했고 서로의 호흡이 겹치는 순간이 이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이 짧은 응시 속에 드러난 것은 권력도 지배도 아닌 존재의 확신이었다. 그는 나를 붙잡지 않았고 다만 내 자리에 머물게 했다. 그 미묘한 정지 속에서 나는 그와 나 사이의 균형을 느꼈다. 반응은 빠르고도 조용했다. 공기의 밀도가 바뀌고 눈빛이 흔들렸다. 우리 둘 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복종이 아니라 신뢰였다. 그는 나를 통제하지 않았고 나는 그에게 기대지 않았다. 다만 서로의 숨결 속에서 같은 리듬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장면은 반지 시작일 뿐이다. 진정한 주도권은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이래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조용한 확신이다. 이 장면이 당신의 기억 속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마음속에 그 울림을 간직하라의 코멘트. 당신에게 신뢰를 느끼게 만든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의 공기와 시선은 어떤 색으로 남아있나요? 퍼치 샤포, 기대에 선 어떤 순간에는 움직임이 아니라 기류가 긴장을 만든다. 가까이 다가가되 닿지 않는 거리. 그 미묘한 공간에서 사람의 마음은 가장 크게 요동친다. 한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공기의 방향을 바꾸었다. 시선이 살짝 움직이고 그의 존재가 내 주변의 공간을 조용히 점령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상상하며 숨을 고르지 못했다. 아무 행동이 없었지만 기대감이 내 생각의 속도를 닦아놓았다. 그 정적은 놀라우리만큼 간절했다. 움직임은 없었으나 공기의 밀도가 변했다. 내 내면은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올지 혹은 그대로 머물지 모르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확신보다는 예감, 침묵보다는 기대가 공간을 지배했다. 인간의 심리는 가까움과 거리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가장 예민하게 감지한다. 보이지 않는 거리를 측정하며 마음은 이미 그 결과를 예상하기 시작한다. 이 기대 속에서 사람은 스스로의 감정을 조정할 수 없게 된다. 진정한 흥분은 행동에서 나오지 않고 그 행동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 태어난다. 방법은 간단하다. 상대의 공간을 존중하되 그 주변을 조용히 맴돌라. 말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저 기류를 조절하라. 가까이 가되 닿지 말고 말하되 속삭이지 말라. 이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대의 선을 유지하라.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다. 예상되는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호흡에 맞춘다. 눈빛이 달라지고 공기의 색이 옅게 바뀐다. 그녀는 멀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문다. 그 정적은 두려움이 아니라 예상 너머의 신뢰다. 그녀는 그 기류가 끊기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 기대에서는 끝이 아니다. 이 감정은 절망이 아닌 예열이며 다음 순간에 드러날 깊은 이해의 전조다. 진정한 변화는 아직 찾아오지 않은 그 한 걸음 뒤에서 시작된다. 퍼치 샤파이브, 주도성의 순간 바로 이것이다. 처음에 약속했던 장면이다. 숨이 가볍게 흔들리고 몸의 중심이 저절로 기울게 만드는 주도적이면서도 안전한 분위기를 만드는 순간이다. 우리는 가까이 서 있었다. 그의 존재가 내 주변의 공기를 바꿨다. 그로 인해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고르게 되었고 내 안에 어떤 긴장이 풀렸다. 그의 태도는 단호했지만 위협적이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고요히 머물렀다. 그의 존재감이 내 안에 억눌린 부분을 건드렸다. 그 정적 속에서 나는 스스로 무장해제되는 기분을 마주했다. 그것은 계산된 행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난 변화였다. 그는 반지 존재했고 나는 그 존재에 반응했다. 취약함과 주도성의 결이 맞물리며 예상치 못한 타동이 일어났다. 나는 몸의 중심을 열고 뒤로 물러서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의 감각은 내 안에서 완전히 맡겨진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그 짧은 정지만으로도 내 안에 어떤 소리가 새어나왔다. 내 감정은 즉시 깊어졌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풀려가는 파동이 밀려들었다. 그 내면의 반응은 나도 몰랐던 것을 끌어냈다. 나는 안정감과 어떤 형태의 주도성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을 느꼈다. 안전과 주도성이 함께 어우러지며 압도적인 감정의 흐름을 만들었다. 그 한순간이 이전의 평범한 만남들과는 다른 울림을 주었다. 나는 그 힘의 크기와 그것이 즉각적으로 마음을 맡기게 만드는 능력에 놀랐다. 이유는 분명하다. 어떤 자리에서는 신뢰가 전제되어야만 마음이 움직인다. 그 적점은 깊은 심리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취약함과 주도성이 결합하면 감정의 중심이 곧장 깨어난다. 사람은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그것은 신뢰와 권위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이 장면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강렬한 신호로 작용한다. 그 신호는 이성적 사고를 넘어선 곳에서 반응을 이끌어낸다.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식은 이렇게 접근한다. 먼저
가까움 속에서 침묵과 시선을 활용하라. 천천히 존재를 드러내고 말보다 분위기로 전하라. 한쪽은 부드럽게, 다른 한쪽은 확고히 있어라. 생각보다 온기와 확신이 더 큰 영향을 준다. 절대로 삼배의 숨을 막거나 위협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저 존재의 감각으로 충분하다. 키스나 깊은 눈맞춤의 순간에 그 상태를 유지하라. 핵심은 삼배가 안심하면서도 순간의 주도성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균형이다. 반응에 따라 아주 미세하게 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으나 결코 강압적이어선 안 된다. 심리적 영향은 실제 위험이 아니라 태도와 신호에서 비롯된다. 그 존재감을 활용해 3대를 더 가까이 이끌 수 있다. 공간의 흐름과 3대의 응답을 함께 조율하면 완벽한 몰입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안에는 주도와 소속, 그리고 연약함이 공존한다. 그리고 반응은 즉각적으로 드러난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뀌고 시선이 부드러워진다. 사람은 즉시 자신을 맡기는 듯한 표정을 띠기도 한다. 몸의 긴장이 풀리고 자연스럽게 자세가 바뀌는 듯한 기류가 흐른다. 그 순간의 감정에 의해 작은 소리가 새어나올 수 있다. 사람은 그 반응 속에서 빠르게 몰입한다. 온몸이 부드러움으로 가득해지고 외부의 방어는 사라진다. 그녀는 더 많은 접촉을 요구하지 않고도 가까이 머무를 수 있다. 호흡은 긴장 대신 흥분으로 가벼워진다. 숨결이 빨라지고 고개가 뒤로 젖혀지는 듯한 인상은 보일 수 있다. 작은 소리와 함께 마음이 열리는 모습이 관찰될 수 있다. 몸은 이완되고 사람은 밀어내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간다. 호흡은 가볍고 규칙적으로 변한다. 때로는 손을 잡아 그 순간을 붙들기도 한다. 눈을 감거나 시선을 낮추며 온전히 그 경험에 잠기기도 한다. 그 표정은 완전한 신뢰를 닮아 보인다. 그것은 마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모습이다. 얼굴에는 미묘한 열감이 돌고 숨은 약간 거칠어진다. 그녀는 멈추지 말아달라고 소리내거나 호감을 표현할 수 있다. 당신이 거리를 두면 그녀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그 주도성의 순간이 만들어낸 잔연이다. 그것은 취약함과 주도성이 만나 만들어내는 힘이다. 하지만 이 순간은 밤이란 절정이 아니다. 마지막에 두 장면은 그 에너지를 유지하고 더 깊게 만드는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파티 샵 6. 흐름의 방향. 어떤 장면에서는 목소리보다 더 강렬한 것이 있다. 움직임의 흐름을 바꾸는 순간이다. 그것은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주는 감각에서 시작된다. 한 번 누군가가 내 머리카락을 스치듯 잡아 올린 적이 있다. 그의 손끝은 거칠지 않았지만 분명한 의도를 품고 있었다. 그가 손끝으로 방향을 바꾸자 공기의 결이 달라졌다. 나는 그 순간 단순한 접촉 이상의 것을 느꼈다. 그는 나를 끌어당기지 않았고 그저 나의 중심이 흩어지지 않도록 멈춰 세웠다. 그 잠깐의 정적 속에서 나의 시선은 멈추고 공간은 새로 정렬되었다. 그 행동은 위협이 아니라 조율이었다. 그는 힘으로 통제하지 않았고 대신 나의 리듬에 자신을 맞추었다. 조용한 권위, 그리고 겸손한 확신이 그 안에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집에는 억압이 아니라 신뢰 위에 세워지는 균형이라는 것을. 머리라는 부분은 인간의 감각이 집중된 자리다. 그곳이 움직이면 방향이 바뀌고 감정의 초점도 함께 이동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흐름을 잡는다는 것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관계의 질서를 새롭게 정립하는 힘이다. 그것은 강제적인 힘이 아닌 함께 움직이기 위한 리듬의 재정렬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3대의 존재를 흔들지 않되 공간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끌라. 손끝이 아닌 태도로 방향을 제시하라. 시선이나 자세의 미묘한 변화만으로도 충분하다. 의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의 중심이 흩어지지 않도록 도와라. 그때 생기는 긴장은 위압이 아닌 신뢰의 무게다. 그리고 변화를 지켜보라. 3대의 호흡이 잠시 고요해지고 시선이 고정된다. 그는 움직이지 않아도 이미 그 순간의 리듬 안에 있다. 당신은 밀지도 당기지도 않았지만 서로가 같은 축 위에 서 있음을 느낀다. 그것은 고통도 쾌락도 아닌 순간의 방향성이다. 머리카락의 움직임은 결국 삼진이다. 통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리듬을 이해하고 맞추는 은유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이 리듬은 한층 더 깊은 연결로 이어질 것이다. 파티 샵 7.
시선의 중심대로는 손이 아닌 시선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한다. 한 사람의 눈이 다른 사람의 눈을 붙잡는 순간 공기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완전히 인식하는 조용한 충돌이다. 나는 한 사람이 나를 바라보게 한 그 짧은 순간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내 얼굴을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했다. 그 눈빛은 단단했지만 거칠지 않았고 명확했지만 따뜻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고르며 스스로의 내면이 잠시 멈추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나를 밀지도 당기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머물며 나의 주의를 붙잡았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집중되었다. 공기가 두꺼워지고 시선의 무게가 느껴졌다. 나는 그 시선 속에서 나의 중심이 정렬되는 듯한 감각을 받았다.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숨어 있었다. 그것은 지배가 아닌 이해였고 통제가 아닌 인식이었다. 그 눈빛은 마치 저기에 집중하라는 무언의 대화 같았다. 얼굴이라는 공간은 인간의 감정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다. 그곳을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을 읽는 행위와도 같다.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감정의 중심을 공유한다는 뜻이다. 그 안에는 강한 에너지가 흐르지만 그 에너지는 존중과 신뢰 위에 세워져 있다. 그 방법은 이렇다 할 상대의 얼굴을 향해 조용히 시선을 맞춰라 말을 덜어내고 눈빛으로 대화하라. 그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려 한다면 부드럽게 다시 맞춰라 시선을 유지하는 동안 감정의 깊이를 느껴라. 그 힘은 손의 압력보다 훨씬 크며 진심이 느껴지는 집중에서 나온다. 절대 억누르지 말고 오직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라. 그러면 변화가 생긴다의 3대의 호흡이 달라지고 말이 줄어든다. 공기의 무게가 무겁게 가라앉고 서로의 세계가 한순간 겹친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안에 머문다.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완전한 몰입의 징표다. 이런 시선의 교류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열리는 강렬한 순간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이 감정은 책임을 동반한다. 서로의 시선을 붙잡는다는 것은 마음의 경계를 존중한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이해 없이 다가서면 그것은 압박이 되고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면 공감이 된다. 시선은 결코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와 존재가 교차하는 가장 깊고 고유한 연결의 언어다. 터치 이후의 책임 어떤 형태의 교감이든 그것이 진실로 의미 있으려면 동의와 신뢰라는 기반 위에 있어야 한다. 인간의 반응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반응이 허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진정한 힘은 누군가의 의식을 지배하는 돼 있지 않고 그 사람이 스스로의 경계 안에서 안전하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다. 그러나 이 감정은 언제든 오용될 수 있다. 상대의 불편함을 외면하거나 그 반응을 허락으로 오해하는 순간부터 모든 연결은 왜곡된다. 누군가가 침묵했다고 해서 동의한 것이 아니며 반응이 있었다고 해서 받아들인 것도 아니다. 번호적 동의 없이 행동하는 것은 소품이 아니라 침범이다. 그 침묵 속에서 진심이 아니라 압박이 자라날 수도 있다. 또한 통제나 위협이 의도로 감정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감이 아니다. 상대의 신뢰를 이용해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압적인 태도로 감정을 몰아붙이는 해미는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힘의 오용이다. 동의 없는 개입은 훈분이 아니라 폭력으로 변한다. 그 어떤 신체적 반응도 멈춰달라는 권리보다 앞설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의와 신뢰 위에 놓인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서로의 감정과 경계를 충분히 이해한 뒤에 만들어지는 관계는 두 사람 모두에게 안전하고 깊은 경험이 될 수 있다. 감정을 나누는 과정은 신체가 아닌 마음의 언어로 이뤄져야 한다. 그 안에서 사람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상대를 더 존중하게 된다. 올바른 대화와 공감은 기술보다 훨씬 오래 남는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정말로 상대의 명확한 동의를 얻었는가? 그 사람이 진심으로 편안한가? 그 침묵은 수용이 아닌 망설임일 수도 있지 않은가? 이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다. 동의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자 끝이다. 신체적 반응은 감정의 일부일 뿐 약속이 아니다. 모든 교감은 서로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다. 진정한 연결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그 선택이 존중될 때 감정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신체적 반응과 실제 도미는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의 접촉은 친밀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위협적이거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주도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관심이 3배의 즐거움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눈에 띄는 반응을 얻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목과 머리카락에 관한 모든 행동에는 분명한 신뢰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목적은 합의된 만남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신체적 반응을 유도하려는 것입니까? 만약 3대의 불편한 여지가 보인다면 그때는 아직 이러한 방식의 접촉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이런 접촉은 강력한 영향을 주므로 반드시 명확한 동의와 신뢰가 먼저 쌓여야 합니다. 지배적인 접촉을 시도하기 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분명한 허락을 구하는 데 힘쓰세요. 이 방식을 윤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숙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길기주차, 파트너와 먼저 상의하세요. 분명한 동의와 경계를 설정하세요. 각 유형의 제스처에 대한 파트너의 편안함 수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열어두고 대화하며 신뢰를 쌓으세요. 3, 4주차, 부담이 적은 부위에서 시작하세요. 등이나 허리처럼 강도가 낮은 곳에서 자신있게 안정감을 주는 연습을 하세요. 상대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법을 배우세요. 더 민감한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신뢰 형성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5, 6주차, 분명한 동의가 있을 때보다 섬세한 영역으로 접근하세요. 처음에는 아주 부드러운 방식으로 시작하고 파트너의 신호에 따라 강도를 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적절한 압력과 심리적 조율을 익히며 점차 기술을 발전시키세요. 7, 8주차, 여러 제스처를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연습을 하세요. 서로 다른 표현 사이에 부드러운 전환을 익히고 터치의 침을 쌓아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연습하세요. 90주차, 3호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었을 때 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하세요. 눈맞춤, 자세, 호흡을 함께 조율하며 감정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연습하세요. 강한 순간에 대한 준비와 중단 신호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능력을 키우세요. 11, 12주차, 7가지 요소를 자연스럽게 통합하세요. 3배의 반응을 계속 잊고 즉시 조정하며 모든 제스처가 합의 아래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자신감 있는 투서는 동의와 신뢰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런 방식들은 심리적, 생리적 반응을 모두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따라서 언제나 명확하고 분명한 동의를 전제로 사용하세요. 동의한 파트너와의 합의된 만남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이 기술들을 연마하세요. 신뢰와 동의가 없이는 어떤 표현도 결국 위협이나 불편으로 남을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파트너로부터 분명하고 열렬한 동의를 얻었는가? 아니면 3배의 경계를 무시하기 위해 반응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파트너는 진심으로 당신의 방식에 편안함을 느끼는가? 이러한 점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명확히 합의했는가? 이 모든 것은 명백하고 명시적인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무심결의 반응은 동의의 증거가 아닙니다. 소리나 신체의 반응이 곧 다음 단계에 대한 자동적 허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기술은 합의한 파트너와의 신뢰된 상황을 더욱 깊게 하기 위해 사용해야지 압박이나 조작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술보다 동의를 우선하십시오. 항상. 이제 허리의 균형에서부터 미묘한 기대의 흐름, 그리고 안전한 주도성에 이르기까지 관계 안에서의 여러 순간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표현이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이었다고 느끼나요? 그 경험을 존중과 책임으로 이어가세요. 내일은 합의와 안전을 지키면서도 서로의 연결을 더욱 깊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감각이 어떻게 신뢰를 데우고 어떻게 존재가 서로의 온도를 기억하는가에 대한 여정이었다. 첫 번째 장면, 허리의 선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곳은 몸의 중심, 무게의 축이었다. 허리를 향한 손끝은 소유가 아니라
균형의 제스처였다. 그 작은 압력이 그녀의 몸을 움직이게 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리듬을 하나로 맞춰 주었다. 그 손은 말없이 속삭였다. 나는 너를 이끌지 않는다. 단지 함께 선다. 두 번째 장면, 엉덩이의 그립.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자리이지만 그곳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의 중심이었다. 양손이 허공에서 방향을 만들어냈다. 그는 움직임을 관여하지 않았고 그녀는 반응을 연기하지 않았다. 둘의 호흡이 맞을 때 공간은 음악이 되었다. 그립은 신체의 언어였고 그 언어 속에는 안전이 깃들어 있었다. 세 번째 장면, 목의 곡선. 거기에는 말보다 깊은 침묵이 있었다. 그 부드러운 접촉은 누군가에게는 약점이지만 서로에게는 신뢰의 선언이었다. 이 목선을 스치는 손길은 위협이 아니라 위로였다. 그녀는 두려움 대신 혐오를 느꼈고 그는 지배 대신 책임을 느꼈다. 그 짧은 순간에 두 사람은 배웠다. 취약함이란 약점이 아니라 사람을 연결하는 문이라는 것을. 네 번째 장면, 허벅지의 안쪽. 그곳은 가장 가깝지만 아직 닿지 않은 거리였다. 그 미세한 간격 안에는 기대, 숨결, 그리고 긴장이 존재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멀어지지 않았다. 둘 다 그 거리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이 장면은 욕망이 아니라 절제의 미학을 이야기했다. 가까워지되 넘지 않는 선. 그 경계 안에서 진짜 연결은 잘한다. 다섯 번째 장면, 목의 중심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인간적인 자리였다. 그는 조심스러웠고 그녀는 그 조심스러운 속에서 안심했다. 그 손길은 힘이 아니라 신뢰를 확인하는 약속이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그는 손을 멈추었다. 그 정지의 순간이야말로 진짜 지배의 정의였다. 누군가를 멈출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멈춰줄 줄 아는 용기. 여섯 번째 장면, 머리카락의 흐름. 그의 손끝은 방향을 만들었고 그녀의 숨결은 그 리듬을 따라 움직였다. 그것은 통제가 아니라 교향곡 같은 조율이었다. 머리카락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 손길은 짧았지만 감정의 잔향은 길게 남았다. 일곱 번째 장면, 턱의 그립. 두 시선이 부딪히고 세상이 잠시 멈췄다. 그는 얼굴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존재를 마주했다. 그 시선 속에는 수많은 말이 녹아 있었다. 나는 널 본다. 그녀는 그 시선에 대답했다. 나도 널 본다. 그 순간 두 존재는 주도자와 피주도자의 경계를 넘어 같은 높이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일곱 장면이 남긴 것은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감정지도, 그리고 신뢰와 동의의 순서를 기억하는 철학적 연습이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배웠다. 손끝의 온기가 누군가를 흔들 수는 있어도 그 손이 진짜로 닿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진짜 터치는 몸이 아닌 감정에 남는다. 모든 터치는 시작이 있고 그 시작은 언제나 허락이다. 허락이 없는 터치는 소리 없이 사라지고 허락이 있는 터치는 오래도록 남는다. 이것은 지백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 존중의 이야기로 끝났다. 그것이 7개의 터치가 남긴 진짜 의미다. 기억하라. 허리를 통해 균형을 데우고 손끝을 통해 신뢰를 데우며 시선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일. 이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단 하나, 진짜 터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제나 동의로부터 시작된